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상식들과 함께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가 지수들과 각각의 지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즌의 경우에는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고 마음을 먹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할 정도로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다는 점이 중국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은가 하고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우한 폐렴 확진자나 코로나 종식 선언,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거짓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몇 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의 통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기사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4주차부터 11주차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있다가 12주차부터는 중국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이후로도 중국발 확진자는 거의 없는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해 왔는데요. 최근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중국발 확진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는 0명이라고 적혀 있고 누계로 2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로 단 23명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가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앞으로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 막상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부딪히는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증권 거래소가 하나가 아니라 상하이, 선전, 홍콩에 각각 증권 거래소가 있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증권 거래소가 있게 된 것은 중국이 본래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홍콩이라는 단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만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죠. 그랬다가 중국이 개혁 개방 추세에 통해서 이 상하이와 선전에도 각각 증권 거래소를 놓게 되면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상하이 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상은행이나 중국 건설은행 같은 금융주 위주로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전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코스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작은 벤처 기업들 위주로 상장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중국 기업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죠. 이 기업은 애초에 상장도 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거래소에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를 대표하고자 시도한 여러 가지 지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생지수, 상해종합지수, CSI 300지수, A50지수, MSCI 차이나 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지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지수에 대해서만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항생은행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홍콩 증권거래소의 상위 50개 종목 시가총액 합을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홍콩 증권거래소의 대표 지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가총액의 합을 나타내는 지수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는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이 항생지수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정보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고 약간 폐쇄적이면서 불합치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점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래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외에도 HSBC나 샤오미 같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기업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증권거래소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 합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 금융회사, 비금융회사가 적절하게 섞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유명한 기업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해 종합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또 하나의 지수가 바로 이 CSI 300 지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상하이 증권 거래소뿐 아니라 선전 증권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까지 합쳐서 그 중에서 우량한 기업 300개를 모아서 시가총액의 합을 나타낸 지수입니다. 다만 진짜로 시가총액 합을 나타낸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비슷한 지수인 코스피 200을 생각해보면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는 됩니다.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1위인 평안보험이 전체에서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이것은 비중을 골고루 가져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비중을 조절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지 간에 중국 대륙에서 홍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대표한다면 이 CSI 300 지수가 적절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SI 300 지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서 폐쇄돼 있고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알기가 힘들다,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50 지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성 종목을 보시면 CSI 300 지수와 마찬가지로 평안보험, 중국민생은행 같은 금융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CSI 300 지수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영국 FTSE 금융그룹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좀 덜한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중국 지수로 또 한 가지 MSCI 차이나 지수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생지수와 마찬가지로 홍콩 시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이것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우리가 중국 하면 떠오르는 주요 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중국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가 흐름 역시도 알리바바, 텐센트와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적절한 지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관련 주요 지수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지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수별로 ETF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항생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지수는 원래 50개 종목인데 이 ETF는 25개 종목만 추려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화를 달러화나 홍콩 달러로 바꾸어서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항생지수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원화를 엔화로 바꾸어서 도쿄증권거래소에 있는 상해종합지수 ETF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SI 300 지수라는 대체 지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해종합지수를 찾아서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국에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이라는 지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도 ASHR이라는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기 때문에 원화 나 달러화 모두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중국본토 A50이라는 ETF가 있어서 원화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MSCI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모두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통화로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펀드의 구성 요소를 잘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지수 중에 예를 들어 A50 지수하고 항생 지수를 비교를 해봅시다. 최근 1년간의 차트인데 굉장히 패턴이 다르죠. 이것은 당연히 이 각각의 ETF에 들어있는 주요 기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와 같이 중국에 똑같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이 나고 어떤 상품은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막연한 개념 대신에 나는 중국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하겠다라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ETF에 대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 중국이라는 세계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같은 자본주의 세계와는 논리가 조금 다르죠. 정보도 많이 폐쇄되어 있고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홍콩 송환법,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홍콩의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홍콩 증시가 특히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홍콩의 전국 불안을 이용해서 증시가 많이 내렸을 때 저가 매수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